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죽으려면 뭔 짓인들 못하나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 떨어진 지지율 회복과 자신의 욕설 파문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일련의 일들을 이슈로 덮기 위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가짜는 윤석열 정부의 후한무치함이 막다른 길에 몰린 쥐새끼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의 행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감사원이 해야 할 그 권한을 넘어선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한다는 말처럼 이제는 대놓고 미운 짓을 넘어선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해의 감사원이 서해 월북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까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하는 일이 현 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현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만 그동안 표적 감사를 진행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검찰도 하지 않는 일을 감사원이 나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의 끝이 머지 않았구나, 정말 다 와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서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이메일을 감사원 쪽으로 다시 반송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막가자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며 공세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회와 국민 알기를 정말 개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고쳤을 거라고 말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그리고 제19 챙기기도 이미 국민들 인내의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김건희 문제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이미 무수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날짜만을 기다리며 뭉개고 있지요. 민주당이 조속하게 특검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 의혹 어떻습니까? 어제 민영배 의원이 김건희 논문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박사 논문 심사위원들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맡긴 결과 감정물에 기재된 이 5명의 필체가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건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영배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바로 교육부에서 재반 경위에 비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라고 밝혔고,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도 일반적 절차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 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 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학생의 경우에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이 되어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시겠습니까? 민주정부 인사인 윤회마저도 찍소리 못했는데 작금의 교육부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표창장만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름이 타이핑이라면 몰라도 한 사람이 대필한 거 당연히 사문서 위조입니다. 이름이 타이핑되고 서명이나
도장을 별도로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필로 타인의 이름을 쓴 거 엄연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본인 자필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말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아주 호되게 잡아 족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감이랍니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의 귀를 청각장애까지 만드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디폴루멧에서 윤석열의 막말 사태를 다루면서 국내외 거의 모든 매체가 동일한 보도를 했음에도 윤석열은 UN 총회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수히 말하고도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대통령실과 여당이 방송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윤석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한 뒤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장면이 방송에 잡혔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해나 라는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한 한국 대통령실 해명이 문맥상 어색하다라고 말하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건 10시간 넘어서야 해당 해명을 한 점까지 언급하면서 이 설명으로는 윤석열 말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지가 않다. 그때부터 전국에 듣기 평가가 시작이 됐고 모든 사람이 해당 영상 소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면서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한국인들은 축출된 이준석 전 여당 대표의 고발로 윤석열이 새끼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에 익숙하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참 정말이지 국제망신입니다. 외국 매체에서 한국인들은 대통령 욕설에 익숙해져 있답니다. 이 무슨 개망신입니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외국 매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을 하면서 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을 취재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기자연맹에서도 언론사를 고발하는 건 협박의 전형이며 언론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석열에게 말의 책임을 지고 기자들 핑계 삼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이란 단어를 쓸 때부터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사람 역시도 상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요. 고로 자신 스스로가 공정과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국정 철학인 것처럼 공정과 상식을 떠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공정하고 상식적일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 터졌습니다. 청와대 관리하는 데만 4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업체 4곳 중에 3곳이 취업규칙도 없는 업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시설관리 외주를 할 때는 분명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재단에서 그런 것도 없이 업무 실적만 고려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지요. 이 회사들 또 대통령실 누구와 또 연관되어 있는지도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정말 해도 이렇게 개판 5분 전인 정부를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끌어내려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